네, 먼저 1월 달 제일 중요한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판매 현황부터 볼게요. 206만 대가 팔렸고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포함 1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숫자가 보여주고 있고요. 순수 전기차가 81만 대 팔렸는데 전년 대비 24%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럽하고 미국을 봐야 되잖아요. 유럽이 34% 성장했어요. 또 이거 가지고 뭐 기저효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유럽은 1월 달에도 작년 1월 달에도 30%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상황이. 판매량이 좋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1% 팔렸어요.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1월 달 배터리 탑재량이 64기가와트. 요 수치는 좀 기억해 두세요. 아, 월에 배터리 출하량이 좋을 때는 한 64기가와트 정도 되는구나. 아, 배터리 투자한다면서 월에 얼마 배터리 출하량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중에 중국이 36이고요. 미국이 9기가와트예요. 미국 수치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면 더 좋겠죠. 아, 미국은 월에 한 9기가와트 정도 되는구나. 32% 증가했어요. 그렇게 그 업황이 침체다 얘기하는데 32% 증가하면 굉장히 선방한 거 아닌가요? 유럽은 14기가와트에 34% 증가했어요. SK온이 요번에 1월 달에 제일 좋았어요. 2.9기가와트로 35% 증가했고요. LG엔솔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10% 성장했습니다. 6기가와트. 삼성 SDI가 24% 감소하면서 제일 부진했어요. 2기가와트. 그래서 굉장히 SK온이 요번에 선방했다. 그 다음에 CATL이 25기가와트로 CATL이 뭐 대략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이 13만 9천 톤인데 LFP가 7만 5천 톤, NCM 811이 2만 6천 톤, NCM 622이 1만 1천 톤, NCM 523이 1만 8천 톤, NCA가 7천 톤. 아, 그러면 양극재 출하량 중에 LFP가 여전히 한 25%에서 30% 증가했구나. NCM 시리즈는 811이나 622이나 한 10에서 15% 증가했구나. 요 정도 수치는 알아두셔야죠. 그러면 유럽에서 왜 그렇게 좋아졌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요, 전기차 가격에 대해서 프로모션 했고요. 정부가 보조금 주든 말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프로모션 주고 뭔가 차별화된 정책을 하면 당연히 소비자 선택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보조금 의존하지 않더라도요. 그 다음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면 전기차가 계속 가격 경쟁력까지 얻으면 가능성 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3월 5일 날 액션 플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탄소 배출 규제 완화한다? 원래 1년 안에 벌금 엄청 때리긴 했는데 그거 3년 유예해 준다? 그러면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만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전기차 보조금 다시 주겠다고 하면, 지금 보조금 없이 지금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에서 지금 뭐 50%, 30%씩 성장을 해요. 지금 올해 지금. 그런데 이거 전기차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환경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역내 생산 강화를 하겠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인프라 깔고 있는 헝가리나 폴란드에 이미 인프라 깔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죠. 중국 CATL이 엄청나게 인프라가 뭐 유럽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지만 15기가와트 정도예요, 지금. 독일에 CATL이. 근데 앞으로 4년 안에 헝가리의 100, 스페인에 50기가와트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CATL이 헝가리랑 스페인에 기가와트 늘릴 동안 그럼 SK온하고 삼성 SDI나 LG엔솔은 그냥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잖아요. 이미 국내 배터리 3사 유럽 공장 캐파가 220이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전기차로 치면 320만 대 물량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점유율 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원래는 합산 점유율이 51%였는데 1월 달 기준, 1월 달만이에요. 전체 앞으로 예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1월 기준으로 지금 35%까지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이랑 지금 헝가리 공장, SK온 헝가리 공장이 가동률 박살이 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유럽이 미국처럼 강력하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유럽에서 공장 지어서 생산한 거 아니면 엄청나게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 그거에 제일 직격탄을 맞는 거는 중국의 CATL하고 BYD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3월 5일 날
얼마나 강력한 유럽에서 액션 플레인이 나오냐, 좀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매력적인 전기차입니다. 매력적인 전기차가, 자, 첫 번째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기아 EV3가 또 5,000대 넘게 팔렸거든요. 심지어 EV3가 스페인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린 전기차 1등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저가 전기차, 소위 말하는 EV3 같은 전기차들이 폭스바겐도 지금 3천만 원 미만대 ID2 올이라고 이거를 내년 2026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기아는 EV3보다 더 싼 EV2를 유럽에서 이제 신차를 공개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전기 세단, EV4, EV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EV2, EV4. 그리고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9,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쪽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가 나옵니다. 아이오닉 6.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가 대략 7종 정도가 25년하고 26년 걸쳐서 신차가 나와요, 지금. 스텔란티스 요번에 1월 달에 판매량 엄청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그 휘발유차의 가격은 인상시키고 전기차의 가격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미난 게 그 글로벌로 2025년도에 자동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경제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는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여기서 전기차를 선택할 때 정부의 인센티브, 보조금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30%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그냥 싸고 매력적이고 신차가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하면 경제성 보고 사겠다는 건데, 그런 경제성을 갖춘 전기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25년도, 26년도, 27년도에 3년 연속으로 최소 30종 이상, 최대 50종 가까이 신차가 나온다는 거고요. 유럽이 지금 중국 BYD나 CATL이 자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보고 있죠. 근데 그나마 그 BMW 정도가 중국에서 엄청 잘 팔려가지고 중국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내치지 못했는데, 지금 엄청 짜증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BMW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중국이 유럽한테 야금야금 단물만 빨아먹고 유럽이 팽당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CO2 규제 강화되는 거를 최대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3월 5일 액션 플랜에서 중국 차들에 대한, 특히 중국 차들 너네 유럽 와서 공장 지어서 해, 그런 부분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GM 공장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면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마 미국 내에서 관세를 현대기아차가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지금 이미 현대기아차가 GM 공장에 의해서 르노 그 차를 양산하겠다고 그런 밝힌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생산동맹 체결하면 현대기아차가 사실 GM하고 쓰면 기존에 LG에너지 솔루션만 배터리 쓰다가 다른 배터리 체인들한테 이 완성차들 간의 이 협력 동맹이 생기면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 기회가 없었던 삼성 SDI도, 왜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나 리비안에만 납품하다가 왜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현대차가 이 GM 공장 그 플랫폼 쓰니까 그러면 삼성 SDI가 그러면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에 삼성 SDI 배터리 들어가 있다. 심지어 GM 공장에서 쓰는 뭐 예를 들어 르노에 들어가는 또는 스텔란티스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기존에 현대기아차를 못 들어오는데 GM이나 르노 공장, GM하고 합작 공장을 쓰면서 새로운 양극재 밸류체인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장비 업체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끼리 그 동맹을 하면서 나머지 배터리 밸류체인들한테는 신규 고객사를, 자기네들은 현대기아차 다이렉트로 못 들었는데 GM하고 르노 공장을 써?
그 GM 공장에서 우리 납품한 1억이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납품을 못했지만 GM에 납품한 1억으로 한 쿠션 들어가서 GM 쿠션 받고 현대차 들어가는 형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밑단의 밸류체인 업체들한테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동맹이 최근에 엄청 그 대형 이슈도 있었잖아요. 어디죠? 닛산하고 혼다하고 합병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취증이 되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동맹이 더 커질 거고, 그 생산 동맹이 커지면 나머지 밑단에 있는 회사도 오히려 기회가, 새로운 예상치 못했던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냐면, 뭐 에코프로 BM이 우리는 삼성 SDI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삼성 SDI 의존도 높이고 이미 외부 고객사, 이거 뭐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 고객사 어떻게 타진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두세 개 샘플 테스트 납품 중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완성차 입장에서도 파나소닉한테 배터리를 몰빵 주다가 당연히 LG엔솔이랑 CATL이랑 쪼개며 가격 협상력도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밑단의 소재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체들의 이 생산 동맹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LFP 관련돼서 이미 굉장히 국내 업체 중에 아마 LNF가 가장 빠르게 지금 LFP 양극재 파일럿 라인 구축해서 내년 정도에는 본격 양산하겠다고 밝혔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LFP보다는 하이 망가니치 쪽을 하겠다고 했고, LFP를 보완한 어떤 또는 LFP 배터리랑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 신규 배터리가 아마 요번에 2025년 인터배터리에서 그런 기술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양극재 업체들의 생산 캐파를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17만 톤까지 낮췄고요.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25만 톤인가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최대한 낮췄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2027년에 71만 톤을 3년 뒤로 미뤄서 2030년에 71만 톤이니까 낮출 대로 낮췄으니까 생산 캐파에 대한 추가 뭐 더 여기서 낮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뭐 캐즘이나 여러 가지 유럽에서 중국과의 경쟁, 미국에서 뭐 트럼프 관련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캐파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캐파에 대한 뭐 양극재 떨어진 가격, 그 다음에 최근의 환율, 그런 거 보면 대략적인 매출이 유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합리적인 다시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